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SUV 타러 여기 성수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 모터쇼 때 열심히 살펴보셨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저거 나름 좀 싶으셨죠? 아니, 뭔가 있어 좀. 그래서 저도 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신차가 나올 경우에는 에이, 뭐 그 차가 그 차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우선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디자인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아, 차가 예쁘구나 그런 것만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시승을 저희가 하다 보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게 많죠. 이거 뭔가 좀 이야기할 살펴볼 것들이 것도 많고. 많아. 자, 그러면 뭐 드시겠어요? 주문하시죠. 자, 메뉴판을 보고 우리가. 저는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이 서스펜션이에요. 네네. 예전에 그때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유압식 서스펜션, 그냥 시트로엥이 굉장히 그걸 강조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 매력을 제대로 못 경험했거든요. 네네. 차가 좀 작았던 걸로 경험해서 그랬는지 kaktus여서. 네, kaktus여서.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차도 크고 나름 시트로엥의 기함급 SUV다 보니까 그 서스펜션을 좀 더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돼요. 우선 이름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C5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트로엥이니까 C자를 붙이는데 얘네들이 C1, 2, 3, 4, 5, 6 그리고 H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C1 A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작은 네네. 프라이드보다도 좀 더 작은 그 급이었고 C3가 약간 미니급, 네네. C4가 이제 골프급 정도 되는 건데 그리고 C5는 예전에 세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차들은 세단이 그 기함도 별로 크지 않거든요. 이 프랑스라는 거를 어쨌거나 자꾸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만 이 차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차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발목을 잡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프랑스 팔리는 곳은 한국 시장인데. 그러니까 쥐네들 뭐 프랑스 자기 땅에서 프랑스지 그쵸, 여기 어쩌라고. 와서. 네. 근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한테도 어필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결국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 C5가 지금 현재는 이제 C5 세단이 없고 네. 지금 이 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SUV만. 네, 이게 에어크로스 SUV잖아요. 네. 크로스는 뭐 당연히 이제 크로스 컨트리 뭐 이런 개념으로 SUV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크로스고 에어는 왜 에어일까? 그냥 글로벌에서 에어크로스를 SUV라고 부른다고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생각해봤네요, 이름을 진짜. 에어크로스라고 지었을 때는 에어. 네, 에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좀 편안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뭐 컨셉 자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편안함이거든요. 네. 시트도 편안하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편안함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이름을 이제 에어크로스라고 지어서 그 뒤에 이제 SUV까지 아주 친절하게 굳이 그렇게까지 안 붙여도 되는데 에어크로스까지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알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 에어크로스 하면 다 알아요. 네. 어쨌거나 에어크로스 SUV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지금 이 차가 이제 C5 에어크로스고 아래에는 이제 C3 에어크로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C5니까 이 차의 구체적인 경쟁 모델이 뭔지 아세요? 티구안. 그렇죠. 그리고 투싼 네. 아닐까요? 그렇죠. 국산차로 치면 이제 투싼 스포티지가 되는 거고 글로벌에서는 티구안, 또 푸조에는 3008, 볼보에는 XC40 뭐 그런 모델들이 결국 이제 경쟁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길이는 대체로 경쟁 모델들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얘가 조금 더 길어요. 길이가 딱 4.5m. 맞아요. 이것도 또 4,500 딱 끊어지는 경우도 또 드문데 길이가 딱 4.5m고 네. 경쟁 모델들은 대부분 다 뭐 4470, 4475, 4480 4.5를 안 넘죠. 4.5를 잘 안 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나름 이제 시트로행에서 좀 기함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이즈에도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고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휠 베이스인 거죠. 휠 베이스가 2730mm. 네. 저희가 그동안 자주 이야기했던 아반떼, 그다음에 벤츠 A클래스 뭐 그런 차들이 전부 다 휠베이스 2700을 가지고 있고 SUV에서는 구형 산타페 DM이 2700이었다가 네. 지금 2760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투싼은 2700이 안 되죠. 근데 이 차는 2730mm인 거야. 네. 그러면 구형 산타페보다 이게 휠베이스가 더 길다는 얘기인 거지. 경쟁 모델은 투싼인데 휠베이스는 구형 산타페보다 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얘 뭐지? 좀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이 차에 관심이 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휠베이스가 길어졌으니까 네. 실내 공간이 많이 여유로울 거다라고 접근을 사실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계속 살펴봤어요. 보니까 많이 실제로 여유로운 정도는 여유로운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 대비 여유 있는 건 사실 이 정도면 공간 사실 여유 있죠. 저희가 이거 앞에 나름 상당히 좀 이렇게 쪼이지 않고 비교적 널널하게. 편안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죠. 네네. 근데 휠베이스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 2열 시트가 네. 이거를 휠베이스만큼 늘려버리면 차 길이는 그만큼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겨? 트렁크 공간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렁크 공간도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휠베이스 대비 이 2열 시트가 약간 앞쪽으로 와 있는 느낌이 맞아요. 좀 네. 들긴 해요. 좀 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2열이. 살짝 앞으로 와 있어요. 아, 그게 나름 의미도 있겠구나. 지금 이게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거든요. 네. 아, 이 토션빔도 참 이게 우리가 토션빔을 쉴드를 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션빔을 까자고. 이 토션빔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급 다른 경쟁 모델들은 멀티링크를 갖고 있는데 그 차만 토션빔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차가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토션빔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부분들이 예민하니까 이제 후륜에다가 준중형급에도 이제 멀티링크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 멀티링크를 넣었다가 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죠? 이제 넣으려면 계속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산모사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 메이커들 중에 멀티링크가 아예 없는 브랜드들이 있는 거야. 이 급에서는 아예 멀티링크가 없어. 특히나 이제 시트로행도 마찬가지고 푸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르노도 마찬가지고 QM6 같은 경우도 네네. 글로벌에서 그 약간 이게 잘못 전달된 정보가 있는데 글로벌에 멀티링크도 있고 토션빔도 있는데 국내에는 토션빔만 들어왔다.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거 아니고 르노에서는 글로벌에서 거기는 다 토션빔을 쓰는 거야. 근데 일본 닛산에서는 멀티링크를 갖고 있는데 근데 닛산 거를 쓰지 않으니까 그 토션빔을 그냥 어떻게든 좀 개량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차도 푸조 얘네들은 야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에는 멀티링크를 안 쓰는 게 자기들 생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션빔을 갖고 있긴 한데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네. 시트가 앞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아무래도 토션빔 충격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런 주행할 때는 토션빔 느낌은 거의 잘만 세팅하면 그렇죠. 거의 못 느껴요. 지금은 뭐 네. 근데 그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쿵 때리고 난 뒤에 진동이 남는 부분에서 빨리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죠. 차가. 거기에서 토션빔의 느낌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지금 뭐 지금 이런 거 지날 때도 토션빔이라는 걸 거의 못 느낄 만큼 거기다가 지금 시트까지도 푸션해가지고 그게 휠베이스가 늘어난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토션빔 느낌 거의 안 날 정도로 뒷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뒷좌석에서 인상적인 게 가운데에 이게 센터 터널이 없어서 가운데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게 또 보통 6대 4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3.3대 3.3대 3.3 공평하게. 3.3대 3.3대 3.3 이런 거 없는데 그냥 괜히 1대 1대 1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일단 카시트를 양쪽에다가 설치한 상태에서 뭐 어머니가 가운데 딱 앉기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가족이 5인이다 아니면 뭐 잠깐 어딘가를 이동해야 될 때 5명이 타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운데 탈 건지 네. 이렇게 서로 눈치 봐가면서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따로 길이 조절까지 이동이 네, 다 조절이 되고 독립식으로 있어서 시트가 조절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음, 긴데 네.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아래로 푹신하네. 내리면 네. 많이 아래로 내려가고 네. 이것도 상당히 푹신하네. 네. 시트 자체가 굉장히 초콜릿 같지 않나요? 맞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한데 네. 여기에 15mm 뭐 고밀도 뭐 그런 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지난번에는 지난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5mm였는데 지금은 15mm가 됐고 음.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가죽인데 여기 이게 2.0 트림 그러니까 샤인 트림에 들어가는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에요. 그렇죠. 200만 원을 지불해야지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다른 모델들 그러니까 1.5나 뭐 2.0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직물 그리고 가죽 시트 반반. 보니까 그것도 꽤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카투스도 보면 직물이 섞여 있어도 시트가 되게 이쁘잖아. 네, 네. 네. 그거는 조금 더 젊은 감성이 든다면 이 차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네. 이 가운데 우와 어쨌거나 공간은 사실 이제 휠베이스가 2730인 걸 감안하면 조금 아쉽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가지고 네. 이 시트의 이동 거리를 조금 더 길게 하면 뒤로 좀 더 많이 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이쪽 2열 공간을 많이 쓰다가 또 뒤에 화물 공간이 많이 필요할 때는 당기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트니까 이걸 기왕이면 뒤까지 조금 더 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한국 생각인 거야.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좀 생각을 해주지. 프랑스 사람들은 야, 이 급에서 이 정도만 만들어낸 네. 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휠베이스가 2300인 게 조금 아쉬운 네. 거지. 그런 수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뒷자리에서는 시트가 높아서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좀 낮았으면 다리가 약간 뻗어지거나 네.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발 공간이 엄청 넉넉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왜 좀 편한가 싶었더니 시트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네. 무릎이 이렇게 뜨지가 않아요. 네. 높죠. 그래서 앞에 시야도 괜찮고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여기 디자인이 진짜 특이해요. 이거는 칵투스에서 가져온 그 디자인 패턴을 그냥 많이 쓰고 있군요. 네, 꽤 복잡해요. 디자인이. 네. 와, 그런데 확실히 이 시트로행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둥근 사각형 그 도형이 뒷좌석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손잡이, 문 손잡이도 그렇고 문 손잡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라인도 그렇고 여기 에어범프 패턴도 그렇죠. 있네요. 네. 근데 컵홀더가 마땅치가 않아요. 네. 여기 센터 암레스트가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508 탈 때도 네. 뒷좌석에 컵홀더가 없어가지고 불편했는데 이 차에도 없네요. 이게 그 3분할 시트의 단점이 그거구나. 네. 센터 그리고 암레스트가 없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팔걸이도 없고. 어차피 만약에 4인 가족이면 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그쵸, 거. 네. 그리고 앞좌석에 비해서 시트가 좀 좁아요. 그래서 좀 성인분들은 약간 작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네. 넉넉하게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인상적인 거는 승차감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지금 계속 뭐 시내 통과하면서 요철들도 조금씩 있는데도 뒷좌석에서도 승차감에 이렇게 불쾌하게 들어오는 충격이 지금 거의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좀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런 요철들 지금 지나면서도 뭔가 묵직하게 넘겨주는 느낌이고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 어떨지는 조금 이따 여기 버튼이 있어서 아까 네. 눌러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뒤로가 돼요. 헤드레스트가. 네. 좀 이따가 해보겠지만 결국 항상 이렇게 앉아보면 목이 이렇게 뒤로 너무 많이 젖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고급 차로 가게 되면 네네.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를 관절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는 이제 그게 더 고급 네네. 시트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요것만 해도 이 정도 이동만 해도 사실 감지덕지죠. 예, 뒤에 머리를 붙이기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시트가 높은 거나 이 헤드레스트 위치나 이런 것들이 편해요. 앉아있기가 전체적으로. 네. 아 저는 이거 높이가 높은 게 너무 좋네요. 영상 보시고 분명히 토션빔인데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장담하건대 와서 타보세요. 타보시고 이거 가지고 토션빔이라고 깔 자신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확실하게 타보시고 나서 댓글을 남기시고, 저희가 뭐 타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타보지도 않고 그렇게 댓글 다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C5 에어크로스를 이야기하면서 시트로엔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드밴스드 컴포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서스펜션이랑 시트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서스펜션하고 시트가 이제 서로 합쳐져 가지고 더 안락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승차감 어때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푸조 탈 때도 느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은 좀 단단한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컴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맞아, 그게 말랑말랑한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게 프랑스 차, 푸조, 시트로엥, 르노 이 차들은 서스펜션 세팅하는 기술이 분명히 남다르다. 분명히 아주 단단하게 세팅해 놨는데 근데 잔진동은 정말 교묘하게 맞아요. 잘 걸러주는 잔진동이 거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맞아, 저희가 맞아. 늘 이야기하는 게 퍼펙트한 서스펜션 세팅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고속에서도 안정감도 안정감이 유지를 있고 하고. 코너링에서도 롤이 적고 그러면서 잔진동은 걸러주면 그게 퍼펙트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프랑스 차들은 진짜 이상할 정도로 그런 걸 잘 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지금 뒤에도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토션빔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로 근데 분명히 단단하긴 하거든. 네. 네, 분명히 단단한데 작은 진동들은 교묘하게 살짝 걸러가는 네. 그 느낌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저는 조금 큰 요철을 넘을 때 느낌이 좋아요. 조금, 오히려 좋다. 네, 조금 요철을 좀 감싸서 넘기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아, 좀 단단하구나 싶은데 그 요철 감각대로 지나가 요철을 보면, 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지나가 다른 태세로 보면 넘어요. 확실히 표시가 나는 거지. 네. 근데 다만 노면 소음은 조금 많이 들려요. 음. 근데 노면 소음은 좀 들리는 반면 풍절음은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바람 소리는 별로 안 들어오고. 이게 그 트림이 두 가지인데 그 상위 트림인 샤인 트림에는 이중 접합 여기는 차유가 아닌데?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는 아닌데? 앞에는 돼 있나? 앞에만 돼 있나? 요거 한 번만 문 살짝만 내려줘 볼래? 스톱. 아 여기는 돼 있구나. 아, 네. 전체적으로는 네. 풍절음은 많이 안 들려요. 네. 1열까지는 이중 접합이 적용돼 있고 2열 유리에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요거 K7이랑 같은 구성이네. 뒷좌석 괜찮다 이거. 아 저는 시트 높은 게 너무 좋아요.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 낮으면 멀미가 나거나 네. 답답하거든요. 뒷좌석에서. 난 시트 얘 위치가 뒤로 한 3cm만 아, 5cm만 더 5cm 가주면 더 좋고 진짜 조금만 더 뒤로 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휠베이스가 가깝잖아. 자, 첫 느낌은 어때요? 안락하다예요. 오. 딱 앉자마자 네. 시트도 되게 푹신한데 네. 여기 센터 터널도 살짝 올라와 있고 네. 여기 가죽 느낌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폭 감싸을 당하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가죽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호른 부분이 되게 빵빵하게 마치 풍선처럼 네. 부풀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시각적으로 저는 이 차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폭신폭신한 느낌. 네. 확실히 승차감이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강조한 만큼 승차감을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승차감이 좋긴 하네요. 확실히 앞좌석이 조금 더 조용하기도 하고 네. 뒷좌석보다 더 좀 좋네요. 더 네. 안락하네. 네. 지금 이번에 C5는 두 가지 엔진 트림으로 나왔잖아요. 네. 1.5랑 2.0. 음. 근데 지금 이 차는 2.0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 출력이 177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40.8인데 네. 일단 엑셀 반응이 뭐랄까 유격이 좀 커요. 그래서 네. 많이 꾹 밟아야 돼요.
근데 꾹 밟으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막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데 뭔가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반응이 빠른 건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스포츠 모드를 바꿔도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아까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빨라지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엑셀 느낌도 뭔가 느긋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 엑셀의 그 단계가 조금 일정해서 제가 예측하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기에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 차이가 꽤 크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오, 이거 봐요. 진짜 확 나가죠? 네. 오, 엑셀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반응도 꽤 민첩하긴 한데 뭔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지난번에 시트로엥 MPV 모델인 그 스페이스 투어러 모델도 저는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장거리 운전하시기에도 편하시겠다. 물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근데 지금도 그때 느꼈던 편안함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첫 번째는 승차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와닿고, 네. 그 다음에는 디자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 없죠. 이게 실내가 앉아 있는데 계속 디자인이 눈에 띌 정도로. 그쵸. 눈이 자꾸 가죠. 그렇죠. 여기가 이게 진짜 남다른 디자인이어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이쪽 그 송풍구들도 되게 좀 볼드한 느낌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뭐 라인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그 여행 가방에 스트랩처럼 돼 있는 거, 이거는 칵투스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아예 버클까지 붙어 있는, 송원 기자는 지금 운전하시느라고 집중해서 운전하시고, 네. 칵투스는 아예 그 뭐지 그 맞아요. 클립까지 붙어 네.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이런 패널들도 예쁘고. 뭔가 심플한데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네. 너무 센스가 있어요. 맞아요. 디자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외관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내외관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상황이어서, 이 차는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근데 사실 푸조도 보면 푸조도 실내가 굉장히 뭔가 좀 유니크하면서 멋있잖아요. 근데 외관은 저는 또 실내만큼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외관도 나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푸조랑 이 차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푸조는 실내에서 뭔가 두꺼운 사인펜, 그러니까 매직으로 좀 이렇게 좀 빡빡빡빡 그어놓은 느낌, 그냥 두꺼운 느낌이라면, 네. 이 차는 뭔가 색연필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어놓은 느낌이에요. 그거 그래서 진짜 더 부드러워요. 적절한 표현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이네. 푸조가 살짝 제 취향이 잘 안 맞았거든요. 왜 그러지? 직각송은이? 근데 좀 두꺼운 게 싫은 것 같아요. 약간 두꺼운 라인들, 두꺼운 그 버튼들, 네, 그런 게 좀 와닿진 않은데, 음. 그리고 위트 있는 느낌들도 너무 송은이가 좋고. 변하나 보다. 송은이가 어떻게 변하니? 저도 늙어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트로엥이 지금은 송은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네. 굉장히 프랑스적인 감성이, 유니크한 감성이 있으면서도 되게 편하게 와닿는데, 네. 사실 한 10년 전에는 별로 편하게 와닿지가 않았어. 워낙 너무 실험적이었어요. 네, 워낙 아방가르드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시트로엥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와닿는 게 사실인 거예요. 많이 다듬어졌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센터 터널이 이렇게 넓은 게 괜찮긴 한데, 네. 높은 건 괜찮은데 이 넓은 거는 조금 좁아도 됐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네. 이거 왠지 그 벤츠 AMG GT 디자인 하신 분이 라인을 이 만든 거 아닌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라인이 좀 되게 넓으네요. 저는 그 덕에 여기 수납함이 넓어가지고 폭이 네. 저는 좀 쓰기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핸드폰도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넣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 왜 거기 두 개나 있지? 나도 있는데. 세 개나 되지? 여기도 꽤 깊어요, 수납함이. 네. 사이에. 그리고 이쪽 공간이 되게 넓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살펴보죠. 깊어요. 엄청 깊네. 와. 엄청 깊어요. 네. 그리고 여기 문 쪽에도 수납함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반듯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여기도 깊네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요거 감각적이다. 이거는 네. 진짜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딱 잡으면
여긴 지금 나파 가죽이 쓰여 있긴 해서 더 느낌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파 가죽 아니야. 이게 나파 가죽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네? 여기는 인조 가죽이야. 느낌 되게 좋아요. 이런 데는 천연 가죽 잘 안 써. 느낌 되게 좋죠. 완전 롤스로이스급 아니면 이건 다 인조 가죽. 하긴 그렇죠. 낭비죠. 네. 근데 느낌이 괜찮죠.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그 알루미늄 느낌 나는 이 패널도 사실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도 한데 여기 이렇게 잡기도 편하고 안쪽을 각을 지어 놔 가지고 네. 이걸 넣으면 밑으로 쑥 빠져버리지 않고 네. 딱 걸려 있는 걸려요. 게 요게 마음에 들어. 맞아요. 그리고 근데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스페이스 투어러도 탈 때 가운데 저기 헤어드레스트를 내려야지 후방이 잘 파악이 되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가려요. 그러네. 그래서 저걸 꼭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트가 세 개가 공평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기판 위에나 이런 데 쓰인 것도 뭐 좋은 가죽 쓰인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플라스틱인가? 이런 건 여기는 플라스틱이네. 근데 이거 시각적으로도 가죽 되게 느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살짝 인조 가죽 느낌이 나게끔 해놨는데 촉감 자체가 괜찮네요. 좀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가죽이에요? 네, 이게 또? 무늬만 스티치가 아니고 헷갈려요, 이게 네, 지금. 실제로 스티치여서 여기는 인조 가죽을 씌워 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스티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인조 가죽인데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아 근데 이 부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칵투스는 위로 열리잖아요. 위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가방 뭔가 여행 가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여는 것처럼. 여기는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요건 열리는 건 아닌데 여기는 생각보다 깊네요. 오. 진짜 실내에서도 둥근 사각형이 진짜 많이 보여요. 여기 특히 또 계기판 모양도 네. 되게 둥글둥글하거든요. 네, 이번 C5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면에서 일단 장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승차감에서도 장점이 확실하고 디자인도 확실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에이다스 기능도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근데 통풍 시트가 없어. 근데네요 진짜. 근데. 반자율주행까지 넣어줬는데 반전이네요. 통풍 시트가 없어. 어, 프랑스에는 통풍 시트 찾는 사람들이 없나? 이 초콜릿 복근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참 많이 아쉽네요. 송 기자가 어떻게 잘 찾아서 쓰나 한번 봅시다. 켜졌네. 지금 70이 됐는데. 됐다 온. 속도를 조절해야지. 꺼져버렸어. 돌리는. 땡! 송 기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예, 이게 특히 약간 다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네. 버튼이 뭘 누르라고 하는지. 여성분들이 이게 보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 왜냐면 맞아요. 이 한 레버 안에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스포츠 모드 진짜 근데 진짜 매끄럽다. 지금 계속 스포츠 모드로. 네. 야 역시 바꾸지 송 말아주세요. 기자한테는 또 이 역시 차가 연비에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껏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로 타도 뭐 웬만큼은 나오니까. 근데 진짜 매끄러워요 지금. 우와. 그리고 한 80에서 쭉 유지할 때도 되게 매끄럽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매끄럽게 유지가 돼요 속도가.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상당히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네요. 여성분들은 운전해 보시면 와 이거 좋다라고 대체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분명히 엑셀에서 발 뗐는데 차가 그냥 엑셀 밟고 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반자율주행기는 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 이 차에는 여기 앞에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이게 꼭 블랙박스처럼 달려 있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냥 주행 중에. 재미로 뭔가 카메라를 안 갖고 와도 차가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뭐 차 앞에서 노는 사람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주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와 이거 스티어링 휠이 스티어링 휠 감각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차선 변경할 때 부담이 없었던 이유가 스티어링 휠이 꽤 직관적인데 무게도 꽤 편해요. 네. 이것도 지난번에 탔었던 스페이스 투어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서울 모터쇼에서 네. 좀 살펴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신선하긴 한데 네. 사이즈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 베이스가 2730mm다 보니까 네. 와 이게 전체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정말 넓어서 네. 공간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이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이즈는 아까 말씀 대충 드렸으니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이거 약간 너무 애교스럽지 않아요? 좀
오클리 같은 느낌도 저는 들고. 이 부분 보니까 너무 네.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결국은 이제 에어 범프인 거죠. 그쵸, 예전에 네. 칵투스는 크게 여기에 좀 내가 있었잖아요. 범프를 붙여놨는데 사실 여기는 그 디자인적인 거 말고는 네. 문콕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차는 SUV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여기가 좀 뭐가 상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죠. 범프를 제대로 붙여놓은 거죠. 칵투스도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세대는 내려갔잖아요. 네. 에어범프가. 그리고 또 귀여운 부분, 여기에도 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포인트 컬러가 들어있구나. 네, 지금 이거는 컬러팩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네. 색깔들이 들어간 거고요. 네. 앞쪽에도 네. 있어요. 귀여운 다- 부분이. 어째 다짜고짜 옆부터 본다고 했다.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에도 와 이게 색깔이 마련돼 되게 있죠. 오묘하구나. 네.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당근 주스. 회장님 자주 말씀하시는 야, 당근 주스 펄. 송홍 기자 너무 많은 걸 알고 맞죠? 있어요. 이제. 딱이죠. 맞아, 약간 그 황금빛 펄이 네. 살짝 들어있네요. 근데 사실 도형이 뭔가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네. 자칫 이 도형을 잘못 쓰면 되게 차가 작아 보일 것 같거든요. 시선을 다 여기로 뺏겨서. 근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는 라인들이 시원시원하게 바깥으로 뻗어 나가니까 네. 이 부분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오히려 포인트가 돼요. 네, 포인트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이 부분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이런 디자인 잘 없는데 독특한데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헤드램프를 되게 얇게 만드는 게 유행인데 이 차는 주간주행 등을 네. 헤드램프처럼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놔서 네. 뭔가 요즘 트렌드까지도 챙겨가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앞모습은 이게 어떤 디자인적인 지금까지 없었던 네. 그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을 시트로행이 이렇게 적용해 놓으니까 사실 시트로행스럽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여기 그릴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층층이.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다 겹쳐 있는 느낌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 네. 두 개 딱 포개 계속 놨잖아요. 아래 여기까지요. 그렇죠. 계속. 네, 두 개를 겹쳐 놓은 계속. 것을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낸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 차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최저지상고를 많이 높여놨어. 230mm.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기준이 나름 정해졌어. 네. 그러니까 랜드로버를 한번 하고 나니까 210mm라는 게 어느 정도인구나가 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랜드로버, 렌지로버 스포츠, 디스커버리가 다 기본 210mm고 에어 서스펜션이 지상을 높이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네. 건데 이 차는 기본이 230mm 정도 되면 꽤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사륜구동이 아닌 게 많이 아쉽죠. 사륜구동이기만 하면 사실 이 차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좀 오프로드를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최저지상으로 갖고 있는데 단지 사륜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막무가내식으로 험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에 이게 뭐 자갈이 좀 있다든가 그런 거는 크게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트림에 따라서 타이어 사이즈도 달라요. 지금은 19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네. 휠하우스도 뭔가 되게 넉넉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여기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3에 20555R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고라인을 썼구나. 그러다 보니까 둥근 사각형. 여기가 어째 조금은 이렇게 좀 뚱뚱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예쁘긴 크롬도 해요. 라인도 되게 두껍고요. 자, 여기가 사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라이트가 되게 예쁘잖아요. 네. 저번에 영상도 보면 네. 여기서 본 것만 봐가지고 네. 난 실물 보니까 여기 가운데 심심해 이렇게 보였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파여 있는 거를 네.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건 실물에서 처음 보네요. 오,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라인들은 굉장히 단정한데 네. 뭐 램프 형상 자체가 막 울룩불룩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주시면 여기가 네. 이렇게 쏙 중간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여기가. 입체적이죠. 네,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샤인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공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접는 방법이 없죠. 없네. 앞에 가서 접어야 되는구나. 그 두 개까지 볼까요? 두 개만 접어볼까요? 자, 이렇게 접으면 나름 상당히 반듯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길이가 차 밖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네. 굉장히 넓다라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머리가 머리가 닿는구나. 닿으시구나. 실제로 이게 그 공간을 세팅하면 네. 190cm까지 길이 190cm짜리도 들어올 네.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190이 아니고 이렇게 190인가? 현재 키가 180? 네, 몇이었죠? 180 땡. 180. 네, 180 땡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이거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지? 제가 좀 많이 뒤로 당겨놓긴 했어요. 좀 그런가요? 당겨볼까요, 그걸? 자, 머리 위 공간도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 위에 공간도 꽤 여유가 있네요. 이 깊이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당겨놨구나. 그냥 차박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거 네. 당길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근데 불편한 건 여기가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요거 이제 만약에 차박을 하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트를 까시겠죠. 매트를 깔면 그러면 뭐 괜찮긴 한데, 여기가 층이 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매끄럽진 않아요. 자, 밑에 공간을 한번 보시죠. 네. 밑에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있고. 네. 이 속에는 뭐가 있냐? 공구를 이렇게 넣어놨구나. 오. 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